우주는 인간들에게 무관심하다. 크툴루는 지금도 바다 아래 가라앉아버린 느리에에서 잠들어 있다. 그가 잠결에 뒤척일 때마다 지구의 지각이 갈라지고 망망대해 위의 선원들이 이유도 모른 채 갑판에서 울부짖다 스스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인류는 우연이라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어쨌거나 그에게 인간이란 애초에 인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니알라토텍은 그보다는 훨씬 성가신 존재다. 그는 인간을 알고 있다. 1000개의 얼굴 뒤에서 인간을 들여다보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두려움을 손가락으로 놀려가며 관찰하는 것을 즐긴다. 그가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반응이 좋은 장난감이기 때문이다. 하스터는 멀리서 인간의 정신에 스민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이성이라는 건물의 기초를 하나씩 조용히 빼내고는 무너지는 순간을 카르코사의 어딘가에서 유유히 감상한다. 이것이 이 우주의 기본값이다. 그런데 딱 하나, 그 기본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다. 그를 노덴스라 부른다. 위대한 심연의 군주. 켈트의 고문원에도 로마의 신전 비문에도 그 이름은 새겨져 있다. 영국의 어느 강가 언덕에 남겨진 신전 유적에서는 지금도 그에게 바쳐진 청동으로 된 팔 모양의 유물이 출토된다. 그에게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찾아온 사람들이 남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상처 입은 팔을 바치며 낫기를 빌었을 것이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신전이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의 발길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남아있다. 인류가 신전을 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던 시절부터 노덴스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크툴루나 하스터와 니알라토텍이 속하는 그 범주에서는 많이 벗어난 다른 느낌의 위대한 존재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같은 시대에 같은 우주에 있었으나 전혀 다른 원리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이 잠들거나 군림하거나 스며드는 동안 그는 다른 방식으로 이 우주에 개입해왔다. 그 방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결과는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그의 외형에 대해 기록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백발의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의 형상이 돼 그 형상 속 어디에도 노쇠함이 없다. 돌고래들의 등 위에 얹힌 거대하고 주름진 조개 껍질 전차 안에 앉아 짙은 바다 안개를 가르며 나타난다. 그가 사형마로서 다루는 것들은 나이트건트이다. 얼굴이 없고 날개와 꼬리가 달린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난감한 그것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날아올 때 내는 소리에 대해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표현을 썼다. 가죽이 아주 세게 팽팽히 당겨지는 것 같은 소리. 그러나 정작 노덴스가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고 기록들은 전한다. 오래된 신전 내부에만 있는 종류의 정적, 진주가 빛을 머금는 방식, 냉기를 품은 바다 안개가 피부에 처음 닿는 그 순간의 차가운 감촉. 그를 목격한 자들이 묘사한 것은 대략 그런 것들이었다. 혐오도 공포도 아닌 숭고함에 가까운 무언가. 이 우주에서 위대한 존재와의 접촉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매사추세츠 해안에 위치한 오래된 도시. 한겨울 안개가 깊게 내려앉는 이 도시는 미스케토닉 강 하구 근방에 자리해 있으며 고색창연한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선 항구 뒤편으로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솟아있다. 그 절벽 꼭대기에 어떤 방향에서 봐도 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위치에 집이 하나 서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도시의 가장 나이 든 노인도 몰랐고 그의 할아버지도 몰랐다. 다만 안개가 짙은 밤이면 그 작은 창문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날개 달린 무언가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집을 두려워했고 그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해 여름 나라간세트만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토마스 올레이가 가족과 함께 킹스포트를 치렀다. 그는 몇 년이나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같은 생각들을 해왔다는 피로함을 안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마을에서 쉬는 동안 그는 홀로 항구 쪽으로 나가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솟아있는 집의 형태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절벽을 오르는 과정에 대해 기록은 많지 않으나 다만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하다. 닿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그 집의 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문은 열렸고 그 안에는 수염을 기른 이름 모를 거주자가 있었다. 그 집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 또한 없다.
다만 그가 토마스를 낯선 사람 대하듯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이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전해진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이 도시 아래 잠든 것들에 대해서, 바다 가장 깊은 곳의 금기들에 대해서, 창문 너머로 안개가 두꺼워지는 것을 토마스는 느꼈을 것이다. 바깥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 또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 사이에서 그것들이 조금씩 밀려나고 더 오래된 종류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문이 열렸다. 트리톤들의 소라나팔 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그 다음 아주 깊은 바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깊은 곳의 반신들과 바다의 정령들이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타악기의 리듬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돌고래들의 등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거대하고 주름진 조개껍질 전차가 그 현실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 회색빛의 경이로운 형상으로 노덴스가 앉아 있었다. 올레이는 그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이 속에서. 이 우주에서 이러한 존재와의 접촉이 황홀경으로 끝나는 경우를 떠올려보라. 대부분의 기록에서 그러한 조우는 이성의 붕괴나 정신의 분열로 귀결된다. 닿는 것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달랐다. 경배를 올렸다. 그리고 황홀경 속에 있었다. 노덴수는 주름진 손을 내밀었다. 토마스와 그 집주인을 조개껍질 전차 안으로 이끌었다. 나팔 소리와 타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행렬은 에테르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내내 폭풍 속에서 절벽 위의 작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빛이 이상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어 토마스는 절벽을 내려왔다. 발이 가벼웠다. 눈에는 보다 먼 곳을 겪어본 자의 빛이 있었다. 그 올라갈 수 없어 보이던 절벽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밤 동안 무엇을 보고서 겪었는지, 노덴스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 밤 전체가 그의 기억에서 비어 있었다. 다만 그 빈자리가 이전에 그곳을 채우고 있던 것들과는 다른 무게를 가졌다는 것만을 그는 희미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이후에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노인은 한참을 중얼거렸다고 전해진다. 절벽을 내려온 자는 올라갔던 자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어딘가 저 안개 속에 토마스 올레이였던 자의 영혼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이다. 이후 토마스는 미지의 것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다. 무감각하고 차분하고 지루한 삶으로 돌아갔으며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다. 먼 곳을 보던 그 눈빛이 언제부터인가 그저 희미한 눈빛이 되었다. 그는 예전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으며 더욱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랜돌프 카터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터는 꿈속에서 황금빛 도시를 보았다. 3번 보았고 3번째 이후 그 도시는 꿈에서 사라졌다. 누군가가 빼앗은 것이었다. 카터는 그 사실을 직감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드림랜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드림랜드의 신들이 머무는 알려지지 않은 도시 카다스를 향해. 인간이 자발적으로 드림랜드의 심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카터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꿈을 되찾기 위해서 내려갔다. 니알라토텍이 그에게 직접 개입한 것은 그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였다. 혼돈의 사자가 인간 하나의 여정을 직접 방해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것이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에 닿았다는 뜻이었다. 카터는 무시무시한 냉고원에서 달의 짐승들에게 붙잡혔다. 그 어떤 저항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묶인 채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니알라토테그를 마주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니알라토텍의 앞에 붙잡힌 채 서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감각이란 그다지 다양하지 않다. 그때 공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드림랜드에 알려지지 않은 심연 깊은 곳에서 노덴스의 울부짖음이 위로 울려 퍼졌다. 이 우주가 처음으로 식어가던 시절부터 존재해온 것이 울부짖는 방식으로 드림랜드를 관통하며, 그러고 나이트건트들이 날아들었다. 당시 랭의 거주민들은 그것들을 니알라토텍의 종으로 알고 있었다. 드림랜드를 오가는 많은 이들이 같은 오해를 했다. 얼굴 없는 그것들이 날아와 인간들을 낚아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어둠의 편이라 단정한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나이트건트들은 노댄스를 따른다. 오직 노댄스에게만. 그것들이 카터를 이끌었다. 니알라토텝이 잡아두려 한 것을 노댄스가 빼냈다. 두 힘이 드림랜드에서 부딪혔고 니알라토텝은 물러났다. 왜 노댄스가 카터를 도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가 니알라토텝의 종들을 사냥하기를 즐긴다는 이야기는 전해진다. 그것들이 가장 영리하고 가장 훌륭하여 꽤나 흥미로운 사냥감이라는 것이 이유다. 카터를 구한 것이 그 사냥의 연장이었는지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결과는 분명하다. 카터는 살았다. 니알라토텝은 물러났다. 노댄스는 토마스 올레이를 전차에 태워 에테르 속으로 데려갔다. 올레이는 그 밤에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온전히 돌아왔다. 무언가를 잃은 채로이기는 했지만 그는 드림랜드의 심연에서 목소리를 올려 카터에게 방향을 알렸고 나이트건트들을 보냈으며 니알라토텝을 물러가게 했다. 인류가 매일 밤 무방비 상태로 빠져드는 꿈의 영역을 관할하면서 혼돈의 사자의 힘이 그 영역까지 완전히 잠식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경계에 있어왔다. 이것이 인간적 의미의 사랑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차갑고 광대한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그 내면을 들여다볼 방법은 없다. 그는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저 인간이다. 그 사이의 거리가 노댄스라고 해서 좁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거리를 두고서도 그는 반복적으로 인간 편을 향해 무언가를 했다. 인류의 역사 내내 대부분의 인간은 그 이름을 몰랐다. 알았다 해도 오래된 신전 유적에 새겨진 켈트 신화의 각주 정도로만 알았다. 그 시간 내내 그는 꿈의 가장자리 어딘가에 있었다. 조개껍질 전차 위에서 나이트건트들의 날개소리 속에서 드림랜드와 이 세계가 맞닿는 어떤 경계 위에서 인류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오늘 밤 그대가 잠들어 눈을 감을 때 미끄러져 들어갈 그 광활한 어둠 속 어딘가에도